자, 오늘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리폼 오브 루링 파티입니다. 아, 여당의 그 개혁이죠. 지난 그 3월 9일 날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죠. 이길 수가 있었던 거지만 졌습니다. 그죠? 졌어요. 25만 표가 안 되죠.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표가 그 정도인데요. 한 40만 정도 되는 표 정도는요, 말 한마디, 상대방을 어떤 그 흑색성 정도로 몰아넣으면요, 바뀔 수 있는 표예요. 옛날 그런 게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선거가 좀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요. 자,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DPK, 민주당이죠. 그죠? should go out to regain the public trust입니다. 자, 민주당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된다. 즉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네. 이 go all out 가 전면 전력 질주해야 된다. 분투해야 된다. 완전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메모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요. 추가해서 보시면은 학습의 마음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이번 대선 경과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 대선은요, 양쪽 다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상대방을 흔들 흑석성이 너무 강한 거죠. 이 당사자인 사람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후보자하고 저 사람을 봐야지, 이재명이라는 당사자를 봐야지, 그 주변인들을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변인들을 갖고 자꾸 흔들어요. 뭐, 윤석열 부인은 김건희 씨 갖고 뭐 흔들고, 이제, 그런 부분은, 김건희 씨가 과연 정치의 남편인 윤석열 씨의 국정 운영하는데 왈가불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갖고, 그 장모 이런 부분들은 선거판에 될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은 만약에 그 의료 수가를 뭐 조작해서 받았다면요, 그걸 갖다가 저기 뭐 위반했으니까 지금 뭐 형법으로 해갖고 집어넣어야지 왜 그거를 선거판에 끼뜨렸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그 성남시 대장동 사건에서 분명히 있다면요, 그걸 찍어준 민주당을 후보로 낸 민주당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서로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양측에. 이쪽은 윤석열을 갖다가 까부실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이재명을 까부실 만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흑색선전이 남발한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을 왜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아직도 이 시민 시대에 살면서 국민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정치가의 길을 가야 돼요. 정치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 대선은요, 정치가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해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번 대선 선거는요, 양아치 하는 짓들을 배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국회의원 놈들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개짓거리한 선거판이었어요.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있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없는 말을 일부러 만들어내가면서 해가면서 하고, 무슨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개짓거리하는 승냥이들이 권력이라는 먹이를 놓고 막 뛰어든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든가 무슨
국민의힘당이나 똑같은 놈 같아요. 그리고 무슨 그들의 보수냐 진보냐가 또 다른데 대한민국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진정한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던 선거판이 같아요. 이 시민의 표를 얻으려면요. 정치가와 정치인의 구별을 짓는 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아직도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들, 이 정치는요, 협작꾼이에요, 협작꾼. 예? 협, 법률을 서로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했잖아요. 응? 협작을 해갖고 있잖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있잖아요. 법률을 통과시키잖아요. 자기네 이권이 개입되도록. 그렇잖아요. 이런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하면 안 되죠. 대선에서.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는 거 틀린 거잖아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라든가 통치, 행정의 의미를 모르는 선거판이에요. 정치가 뭐고, 통치가 뭐고, 행정이 뭐고 이런 게 몰라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겠대요. 그러면 정치라는 말 좀 무슨 못하러 통치 쪽에 가까운 대선에서 그 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했어야 됐을 선거판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겁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가 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가능한 정책이 없는 선거판이었어요, 이번 선거판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아치들이 하는 짓들을 배웠다고 하는 놈들이 한 개짓거리 선거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급해진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경제, 국방, 산적한 이슈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분명한 정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 상대방 그 비방하는 것만, 그렇죠? 이런 것만 선거판이 있어요. 한마디로 올바른 국정 운영에 대한 뚜렷한 국가 운영 어떤 철학을 내보이지 않은 선거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똑같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권력이라는 그 먹이에 뛰어드는 승냥이 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짓거리야, 개짓거리. 자, 다음 볼게요. 이번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 당이 시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되찾은 정권이에요. 이제 잃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잃은 거를요, 왜 잃었는지 빨리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분명히 민주당이 이길 수가 있었던 선거였었어요. 물론 근소차익이겠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있기도 있겠지만요. 이 민주당 내에 그 세층 운동권, 80년대 운동권에서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중요 요직을 다 갖고 있어요. 이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20, 30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촛불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얻었으니까 그대로 그러고 국회의원석을 172석을 총선 때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소차르지만 라고 하는 자만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거판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흑색선거 정권을 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려든 거죠. 이 말려든 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패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아닌 거에 기를 쓰고 답변한 민주당 내 지도부의 판단 오차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거는요. 중고가 없는 건요. 연기가 나겠지만은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연기에 매달려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지만은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산 너머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다가 어? 착시를 일으켜 갖고 여기서 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면은 특별하게 대응을 하지 말았었는데 민주당 내 지도부가 지나치게 대응한 게 패배의 원인이었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에 연결이 없다면요, 상대방의 흑색공론에 대응 수준을 무시할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봐요? 아, 이재명이 거기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몸통일 것이라는 거죠. 예. 너무 지나치게 빠져드니까 이런 거 문제 생겨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면요, 당 지도부는요, 이재명을 후보자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그 상대방 이걸 몰랐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내 지도부가 문제 많았던 거지. 지도부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요, 모든 정책 사실 물러나야 돼요. 이것이 문제라면요, 그렇죠? 민주당 아예 해체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에이, 정의당 있는 사람들도 사실 뭐 정의당 사람들 뛰어나죠.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이 국민의힘당 애들이랑 뭐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응? 여당의 후보자가 국가 운영에 대한 정책 발표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흑색선에 놀아놨어요. 그냥 하지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싸움에 애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어른이 빠져들어갖고 어, 그, 진 거죠. 그렇죠? 여당이라면요, 국가 운영 정책에 대한 이런 것을 주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죠. 상대방이 뭘 하든 간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졌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바라는 게 이거예요. 진 놈은 진 놈이고, 이제 이긴 놈이 할 자세죠.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서 이제 새 정부가 할 자세는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립정부 구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난번 대선 결과가 시민들의 표심이에요. 그리고 각 당의 의원수가 있어요. 이거를 비례해서 국민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요, 새 정부는 삐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정부는 5년 내내 굉장히 위급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그랬잖아요. 24만 표대예요. 상대방에다 흑색 성명 하나만 날리면요, 이건 이길 수 있는 표란 말이에요. 이건 만약에 에, 윤석열 그 당선인이 생각을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못하면 이제 또 바보 취급받는 거죠. 무식하다고. 근데 지금 처음부터 뭐가 삐걱거려요. 그 당내 그런 사람도 그러잖아요. 국민의당 내에서. 지금 중무실 이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이 땡중놈이 주변에 있는 그 김건희 씨 주변에 어떤 땡중놈들이 무슨 뭐 풍수지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풍수지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에? 이런 말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집무실이 뭐가 중요해요. 돈 들어가면서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 그거 막 써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집무실전은 하지 말고 현 청와대에서 무엇인가 급한 일들을 먼저 국가 운영에 대한 급한 일들을 취급하면서 그런 다음에 현재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문제 있다 그러면요, 그거를 국민의 어떤 그 여론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전에도 늦지 않나요? 꼭 자기 현 정부 때 새 정부 들어와서 반드시 해야 되나요? 다음 정부에 밀어줘도 되잖아요. 집무실 이전은요. 모든 일을 굳이 강행을 해가면서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강행을 해가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신냉전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 내의 남북 관계가 위급하게 있어요. 이거 정말 이런 상황인데 무슨 집무실 이전을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ICBM을 발행했는데 왜 자꾸 외국하고 이런 나라에서 그냥 참조적으로 같이 우리는 협조를 합시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쪽을 가져야죠. 왜 그런 쪽으로는 발표를 전혀 안 하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사대주의에 빠져 있나요? 이 국민의당 애들은? 자, 점점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한반도 운명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알죠? 이 문제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제2의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새 정부가 정말 좀 잘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이제 우리만의 문화를 이제 활성화할 때가 됐어요. 우리만의 문화. 그렇죠? 우리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국내에 약해서 외국 구단한테 많이 뺏기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 때도 뭐 한복을 뭐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 50억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라 그래서 했지만은 우리나라 어떤 그 문화부의 어떤 이런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한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김치가 일본 거라고 떠들다가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우리만의 문화를 그냥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이나 의료 이런 건 이제 첨단화를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우주과학과 생명과학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은 정면적인 대개혁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대개혁이 필요한데 특히 대학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한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 현재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국립대학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립대학은요. 정계관계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사돈하고 연결되고 뭐 사이가 검사고 뭐또 국회의원이고 뭐 장인이 국회의원 뭐 며느리가 뭐 국회의원의 딸이다라는 식으로 너무 사립대학이 이게 많아요. 그래서 개혁이 안 돼요, 개혁이. 그러니까 투자 대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굉장히 이 소출이 작아요. 투자 대비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돼도 먼저 무슨 집무실부터 이전한다는 얘기를 하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미래가 막 그냥 바뀔 수 있는 그런 상관의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서는요. 양적이나 임시적이기보다는요. 질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꾸준한 독려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수출 위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 수출을 기업들한테 수출을 독려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들 총수들을 불러갖고요. 수출을 얼마큼 했냐 직접 브리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이 계속 R&D를 투자하도록 기업을 독려를 해야 돼요. 응? 주인은 기업들의 꾸준한 R&D 투자를 하게 하는 정책을 주도해야 되겠죠. 그래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돼요. 이게 국민을 거지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진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좀 걷는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를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살 수 있게끔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무엇인가 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없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들을 계속해서 정부가요. 국고라는 걸 통해서 지원해야 돼요. 그럼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빈부 비용에 대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굉장히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응? 그다음 또 하나 뭔가 하니 지방 문화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지방 문화는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에서 남한에서 반 2,500에서 3천만이 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살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메가시티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만약 울트라 메가시티예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니 지방 문화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다들 서울과 서울 중심부로 몰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요, 각 지방마다 명문 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뭐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물며 대구라든가 부산에서도요, 서울에 있는 뭐 10개 대학 들어가기가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다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뭔가 하니 지방 문화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지방의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아니 목포라든가 전주, 대전 이런 데가 강원도 춘천, 강릉 이런 데다가요. 지방 도시를 꾸준하게 발전시켜야 돼요. 기업들도 이전시키고 공기업도 이전시키고 자꾸 이전해서 지방 문화,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방 문화가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인구가 이렇게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 과밀화된 이 수도와 여기서 있잖아요. 서울은 그냥 꽉 그냥 이제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렇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게요. 자, Reform of Ruling Party입니다. 자, 보세요. 자, Ruling Democracy Party of Korea, DPK is still reeling from the aftermath its defeat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입니다. 그죠? 자, 여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어떤 흉청거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후유증으로. 지난 3월 9일 대통령 대선에서 패배한 어떤 후유증에 내용을 앓고 있다는 거라고 그러죠. 릴이라고 하는요, 낚시가 있어요, 낚시. 릴 낚시라고 해서 굉장히 좀 흉청거리잖아요.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이렇게 릴 낚시 먹이를 딱 물면요, 이거 흉청거리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빗대갖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것은요, 이제 원내대표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니. 대표인 송영길이가 이제 사임한 후에 원내대표에서 있죠. 이 송영길 씨는요,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그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죠? 주요 야당인 국민의힘당 윤석열에게 선거 패배를 해서 물러났다 그럽니다. 자, 이 민주당의 어떤 대표인 윤호중 씨죠. 이번에 된 이제 원내대표는요, become the party. 이 당의 원내 지도자가 됐어요. 어? 자, 그는요, 연합을 일으켜서 누구나 합심해서 이렇게 당을 운영하나 봐요. 그렇죠? 그 당의 유급위원회, 박지현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27세 활동가인데요. 그는요, 이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근절하다, 전멸하다, 뿌리 뽑는데 온라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것에 대해서 일해 왔었던 26세 활동가라는 거예요. 이 성범죄가 참, 아유. 자, 그러나 그 위원회 지도자의 적법성이라는 것은요, 의심스럽다는 거지. 웬관요, 윤호중 씨는요, 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질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즉,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어떤 사람들 중에, 근데 그 당의 패배의 원인, 책임자를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당 원내 대표가 됐으니 문제가 많겠죠. 그렇죠. 예. 일단 이런 사람들은 다 지도 바뀌어나가고, 다른 사람이 돼야죠. 그죠? 자, it is regrettable to see the duplicate flooding into a factorial stripe. 그죠? 플러지 인트라는 것은 몸에 뛰어들다고요. 이 팩토리얼 스트라이프는 개파싸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이 투구문이죠. 그렇죠? 이 투구문이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C가 무슨 동사죠? 지각 동사죠? 그래, 지각 동사는 요 부분이 동사 원형이라든가 동사의 ing가 와야 됩니다. 그죠? 예, 와야 돼요. 그죠? 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이 원형만 올 때는요, 그냥 현 상태를 얘기하고, 이렇게 ing가 오면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개파 싸움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참, 리그레터블, 참 한탄스럽다, 유감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일부 의원들은요, 이재명을 갖다가 이제 소환한다는 거죠. 부르라는 거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예요. 이재명은 누구죠? 어, 그 긴급위원회, 그 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이재명을 섰다는 거죠. 웬관이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근소차로, 에, 어떠한 그 차로 선거를 졌기 때문에 이재명을 소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죠. 이재명이 선거의 책임은 이제 그 당내 따라 다르니까 이재명이가 태국에서 사는 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확히 선거 판을 다니면서 봤으니까. 자, 그들은 무엇인가를 어떠한 국민들의 어떠한 여론들을 그렇죠?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는 거죠, 그렇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문장은요, 제가 보기엔 참, 요 문장까지는 이해가겠는데, 요 where이라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충분히라고 하는 이제 그 부사로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요런 문장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요 대트가 동격의 명사절로 친다 그러더라도, 조금 문장이 조금 너무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 있죠. 박윤기라고 하는 사람, 박윤배라고 하는 코리아 타임즈 사설위원이 썼는데, 이 사람도 좀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딱 읽으면 느낌이 안 들어와요, 어떤 문장들은. 그럼 그만큼 많이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글을 안 쓸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여하튼 간에요. 유권자들은 엄격한 판결을 얘기했죠, 그렇죠? 딜리버는 전달하야 하니까 어, 표현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한 어떤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플런지 인트는 이렇게 몇 개 표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 들어오셔서 보세요. 예. 자, 보세요. After the committee members of the young defecate the members in the their 20s, 30s입니다. 그렇죠? 그 위원회의 반은요, 젊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거죠. 20대, 30대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위원회 구성들은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젊은 피들이죠. 젊은 그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것 같은 거죠. 신선한 이 공기를 당에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그 지난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에, 돌풍을 일으켰죠. 이준석이 들어오면서 흉청 한번 했고, 졌다라고, 이번 선거판은 졌다라는 걸 가졌는데, 거기다가, 어, 계속해서 선거 끝까지는 갈라 안철수가 또 배반을 했죠. 그래갖고 또 이제 졌던데, 이게 선거꾼이, 민주당 내의 선거 전략군, 최고 수장이 뭔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20, 30대의 표를 무시했고, 안철수가 이번에는 계속 끝까지 대선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잘못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안철수는 이런 게 있어요. 안철수보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똥개 습관을 못 버려요. 안철수는 스스로 자기가 10석 이상을 못 걷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뭐 70까지는 뭐 대선에 한번 대전해 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은데요. 하여튼 민주당의 어떤 그 선거 전략 수장이 뭐 그냥 판단을 잘못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민주당은요, 이 계파 대결 구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파 대결 구도를 고 비욘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거니? 예, 그것이 어떠한 그 외연을 그렇죠. 뭐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권 연장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것이 집권 연장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집권 연장을 하는데 실패한 후에도 심지어 개파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원들, 그죠? 대부분의 그 당원들은요, 그것에 민주당의 패배를 반영을 해야만 하고, 이해를 해야만 해요. 왜 유권자들이, 그들의 어떤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등을 돌아섰는가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어셉 폴로시 편이시죠. 가버먼트 앤드 더 블루리 파리입니다. 자, 1년의 어떤 정책 실패야. 문재인 정권과 정부와 여당의 어떤 그 1년의 정책 실패가 이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은요, 이 여당 엘리트, 여당 지도부의 이 오만가 있잖아요. 독선이에요, 독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에, 제가 이제 그 깜짝 놀란 게요. 우연히 이제 그 총학생회를 들어가 봐야겠는데, 그 군대식 같은 거 있죠. 총학생이 학생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 총학생회 그 임원들이 벌떡 일어서서 거수경례 비슷한 식으로 해요. 군대식으로. 그 목례 같은 거요. 이거 전 이런 것들 보고, 이건 문제가 애들이 뭐 정말 정치권에 끌어들면요,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쁜 습관이 몸에 배네요. 그죠? 결국 이렇게 됐어요. 촛불혁명이었다 이런 걸 정말 얘들이 얼마나 실망을 시켜준 겁니까? 그죠? 나쁜 놈들이죠, 민주당 놈들. 국민의 어떤 이 촛불혁명으로 간신히 얻은 그 정권인데, 지네들이 그렇게 함부로, 어? 행동을 한 바람에 졌잖아요, 이번에. 그죠? 자, 여당 진영의 일부 사람들은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죠. 대티아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권력을 얻은 거죠. 그쵸? 이 촛불혁명의 도움을 통해서 권력을 얻었다는 사실들을요,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쵸? 그렇지 않고서는 얘네들은 이번 선거를 일단 지더라도 곧바로 정신 차리고 빨리 내용을 끝내야죠. 아주 헤매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지도부는 깔끔히 물러나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임팩치먼트, 그렇죠? 그 촛불혁명이 어떤 거예요? 탄핵에 기여했죠. 당시에 그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물러나게 했어요. 그죠? 근데 박근혜 씨는 나중에 부패와 권력남용죄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4년 반 살았고 나왔나 이번에 사면이 됐죠. 참, 참 웃기는 나라죠. 그렇죠? 책임을 지는 놈이 없어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세월호에서 300몇 명의 어린 생명들이 죽었는데도 특별하게 죄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도층이 없고 옛날에 성수대교나 상풍백화점 붕괴라든가 이런 국가에 큰 벌어지는 뭐 인재 사건 때마다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책임을 지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한 새끼가 없었어요. 다 외놈 밑에서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책임을 지는 놈이 없었어요. 밑에서 송사리 몇 마리들만 슬쩍 그냥 자르고 말고 말이죠. 어떻게 박근혜를 풀어줍니까?
사면을 시키기. 그렇잖아요. 또 이명박을 사면시켜요? 도둑질한 놈을 사면시키자고요? 그런 자본주의가 왜 있어요? 자본주의가 있지 말아야지.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나라 돈 훔쳤어요, 나라 돈. 이 놈을 갖다 뭘. 자, 보세요. 자, 2015월에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문재인이 맹세했죠. 아주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맹세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구악습이죠. 이전 행정부가 벌여졌던 옛날 악습들을 다 일소 없앰으로써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요, 똑같은 실수를 했죠. 부패와 어,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거 아니? 얘들이 진정한 진보가 아니에요. 진정한 진보고 진정한 보수라고 하면 얘네들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 그런가 하니 얘네들 색깔이 같은 거예요. 권력이라는 먹이를 놓고 승냥이가 하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말이 무슨 뭐 민주당 뭐 진보라 그러지만은 국민들의 그 시간과 이런 거를 낭비하면서 촛불 영웅을 통해서 해줬는데 지네들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 이러니까 결국 똥개석까지 또 나온 것뿐이에요. 자기에 가까운 측근인 이러한 그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측근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은 그 약속을 깨뜨렸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것을 회복해서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는 심지어 검찰총장인 그 윤석열 씨를 이제 해고시켰죠. 노력해서 해고했군요, 그죠? 당시 윤석열 씨는 이제는요, 민주당의 티켓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죠. 그죠? 웬간히 윤석열은 그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조국 씨와 그의 가족과 관련된 부패와 부패와 연루된 그런 곳의 조사를 이렇게 뭐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뭐 해임을 했다 그랬죠. 자,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요 겸허하게 어떤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야만 해죠.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만 해요. 그렇죠? 이전에 이 다가올 새 정부죠. 이제 국민의힘당인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그 권력을 이렇게 이전 받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또 필요하다는 거죠. 민주당이 스스로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당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새롭게 다니는 그것은 뭔가 아니? Conserve the nation on the people 변화죠. 국가와 국민을 좀 더 좋게, 의하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요, 민주당은요, 또다시 다른 다가올 6월 1일, 메이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요, 또다시 후퇴를 가려 패배라고 하는 고통에 빠질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강의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요, 다시 일어나서 국민의힘당의 그 조언과 어떤 그 정책 대결, 그렇죠?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히 이제 그걸 물고 늘어주고요. 올바른 국가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당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야당이 되겠죠. 한 달 한 열흘 있으면요, 그렇죠? 이때는요, 좀 더 바뀐 자세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